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이슈 속 인물을 만나보는 DP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면역질환 영역에서 두 번째 기술 수출을 성공한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박현선 에이프릴 바이오 부사장 나와 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이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미국 신약 개발사 에버뮌의 신약 기술 수출을 성공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앨부민 바인더 융합 플랫폼 사파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난 2021년에 덴마크 큰 제약회사인 룬백이라는 그 회사에 자가 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 APB-A1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올해 6월에는 미국 신약 개발사 에버민이라는 회사에 면역 염증 질환 치료제 그리고 자가 면역 그 질환 치료제 APB-R3라는 후보 물질의 추가 기술 이전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유한양행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제약 바이오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파 플랫폼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사파는 혈청 알부민에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할 수 있는 Fab이라는 그 항체의 한 프래그먼트를 이용을 해서 개발한 플랫폼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그 전반적으로는 알부민에 붙기 때문에 그 반감기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한 효능도 높일 수 있고 또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 기술 강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파 플랫폼을 통해 도출해 지난 6월 기술 이전까지 성공해낸 면역 염증 질환 치료제죠. APB-R3는 어떤 치료제인가요? 네, APB-R3는 인터루킨 IL-18을 타겟하는 그 바이올로직 생물학적 제제 그 후보 물질인데요. 이게 그 사파의 프래그먼트에다가 인터루킨 18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것이 이게 접합이 붙여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해당 기전 IL-18을 블로킹하는 그 상용화된 제품은 없고 아주 초기 상태 페이즈 2에 지금 두 물질, 이건 항체인데요. 항체가 IL-18을 블로킹하는 그런 항체가 지금 이상에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효과를 보이고 개발이 된다면은 first in class로도 충분히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입니다. 네. 미국 에버뮌은 시청자들에게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에버뮌에 기술 이전하게 된 계기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에버뮌은 현재는 비상장 회사고요. 2019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근데 에버뮌의 매니지먼트죠. 이규제큐티브들이 그 큰 제약회사에다가 M&A를 그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고, 그래서 처음 저희가 대화를 시작을 했을 때 그 에버뮌에서는 임상 이상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논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임상 일상을 마치고 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대화가 진행을 이제 하면서 그때 임상 일상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그 논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에버뮌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고, 그게 합의가 되어서 기술 이전까지 성공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APB-R3의 향후 개발 계획은 무엇일까요? R3는 현재 이제 에버뮌이 스폰서로서 그 임상을 준비 중인데, APB-R3 자체는 여러 가지 질환에 그 적응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고,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IB, Irritable Bowel Disease가 염증성 장 질환인데 그쪽이나 MASH, 요즘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지방 그 비알코올성 뭐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그 아토피아 더마타이티스, 그 폐혈증 등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에 호주에서 임상 일상을 마쳤고, 에버뮌은 내년 상반기에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에 돌입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21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APB-A1도 기술 수출에 성공했었는데요. APB-A1은 어떤 치료제인가요? 네, APB-A1은 지난 2021년 덴마크 룬백이라는 회사에 약 한화로 5,400억 원 그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A1은 CD40L이라는 타겟을 저해하는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CD40L은 염증 등으로 인해 활성화된 T셀 세포에서 주로 발현이 되고 T셀의 CD40L이 이제 수지상세포 dendritic cell macrophage에 발현이 되는 CD40하고 결합을 할 경우에 사이토카인이 다량으로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 이제 CD40L, CD40의 인터랙션을 타겟을 해서 B세포에서 그 항체가 그 생성이 되는 걸 억제를 할 뿐더러 수지상 세포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이제 그런 거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UCB 제약의 다필롤리주맵과 미국 바이오기업 호라이즌의 다조달리맵 그리고 이제 사노피에서도 이제 비슷한 동일한 기전의 약품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면역질환 분야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파는 이제 반감기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 여러 가지 효능성과 뭐 그 부작용도 그 극소화시키는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저희가 이게 활발하게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여태까지 기술 이전을 했던 물질들은 이제 그 한 종류의 타겟에만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사파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좀 플렉서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작을 한 번에 이제 타겟을 함으로써 좀 적응 부위도 넓혀줄 수 있고 그 유효성도 이제 많이 이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반감기를 예를 들자 보면은 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실험에서는 APP-R3가 PK 실험에서 반감기가 한 34.9시간으로 대조약물, 그거는 사파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인더지너스 그 IL-18 바인딩 프로틴 9.7시간 대비해서 3시간 이상 정도 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원숭이 대상 그 PK 실험에서는 반감기는 최대 8.6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PK 시험에서 봤을 때 사파가 붙어 있지 않는 IL-18에 대비를 했을 때 거의 10배, 반감기가 10배 정도 증가를 해서 14일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반감기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환자한테서 뭐 치료제로 그 인젝션이 가능하다 이런 추측이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외에도 에이프릴 바이오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예전에 기술 이전은 이제 그 면역 치료제로서 그 후보 물질들이 기술 이전이 된 반면에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그 질병에서 저희가 그 치료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령 면역 질환, 고형암, 비만, 남성 불임증, 내분비 질환 등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해서 한 10가지 신약 후보 물질들을 연구 또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사파를 통해서 GLP-1 등의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 등을 결합하거나 또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제 ADC, 그 항체와 약물 접합체와 비슷하게 사파와 ADC를 접합을 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ADC와 관련해서는 현재 POC 기술 검증 과정에 있는데 항종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ADC 기술에다가 이제 그 항원 튜머에 발현이 되는 항원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뭐 엔티바디 프래그먼트나 나노바디 프래그먼트를 붙여서 지금 그 ADC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전임상 단계에서 지금 검증 중이고요. 또한 이제 항암 효과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면역세 인게이저죠. 가령 이제 NK셀이나 T셀 인게이저들을 통해서 면역의 세포들의 활성을 일으키면서
그 튜머 엔티젠, 그 튜머에 붙어 있는 그 튜머 스페시픽 엔티젠에 같이 그 튜머를 잡고 그 다음에 면역 세포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지금 사파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려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도 상장사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개발 계획이나 회사 증설 같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연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테고 혹시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이슈는 따로 없을까요? 네, 에이프릴바이오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금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상장 2년 만에 흑자로 돌았어요. 네, 흑자로 돌고 현재 저희 이제 자본이 한 900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거고, 가령 룸백에서 A1 지금 이상을 가면은 저희가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고, 뭐 그 에보민에서 내년에 또 이상에 진입을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그 마일스톤이 또 들어오게 될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1년에 이제 그 연구 개발비로 쓰는 것들이 한 1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상당히 좀 럭키한 케이스죠. 네, 에이프릴 바이오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는 여태까지는 이제 면역 질환제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보다 더 다양한 질병 분야에서 좀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ADC나 뭐 이뮨셀 인게이저를 통해서 이제 항암 치료제를 지금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대사질환, 메시라든지 뭐 오비시티 등을 또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음 단계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사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그 표적에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표적에 작용을 하면서 효과를 증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된 그 사파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이거는 질병에서 어떤 표적으로 해야 되냐 그 컨비네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하는 반면에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는 빨리빨리 전임상에서 그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거를 개발까지 임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DP 초대석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선 에이프릴 바이오 부사장과 함께 회사의 경쟁력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DP 초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